안녕하세요. 네, 저는 엡실론 델타의 윤성국이라고 하고요. 요번 이제 모드콘, 요번에도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그 모드 연구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여기 제목 보시면은 주린이를 위한 기억 분석, 근데 이제 AI를 곁들였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주린이를 위한 기업 분석은 제가 이제 플립스쿨 15기 과정에서 제가 퍼실로 했었던 과정이고요. 요 내용은 제가 어떤 완성을 했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좀 이제 요거를 하고 있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테마가 이제 금융하고 AI인데요. 사실 이 핀테크에 AI를 섞는 시도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할 내용은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AI를 섞는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뭐 시스템 트레이딩 하려나, 퀀트 트레이딩 얘기를 하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일단은 이 투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요거를 같이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의 관점하고 트레이딩의 관점이 있는데, 가치 투자의 관점은 이제 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같이 이제 이익을 나누자 이거죠. 그리고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성장은 모르겠고 내가 시장에서 싼 가격에 팔아서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자.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인데요. 뭐 어느 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제가 구분을 하냐면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면 전략을 짤 때 이 두 가지를 그러면 두 가지 같이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전제부터 다르죠. 대전제는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주가의 가격이 그 회사의 가치에 회귀를 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트레이딩은 어떤 심리의 패턴이 있고 그 심리의 패턴이 관성을 따라서 계속 반복된다. 그게 이제 대전제인데, 그래서 오를 때의 태도하고 내릴 때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사람이 투자할 때도 이 전략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AI를 얹을 때도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으로 AI를 섞게 됩니다.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 AI를 섞는다면 이제 이건 제가 하는 방식인데 그 기업의 경영 활동 자체를 이제 모델링을 해요. 근데 그 트레이딩에 AI를 섞는다면 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시장의 거래 활동 자체를 모델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심리를 모델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치 투자에 대한 모델링, 기업 활동에 대한 모델링을 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팁을 드리면 계좌를 나누십시오. 계좌를. 그러니까 한 계좌에서 이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계좌를 나눠야지 이게 트래킹이 되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요번에 할 얘기는 이 가치 투자에 좀 AI를 섞는 방법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 퀀트 트레이딩 쪽에서는 이제 팩터 분석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도메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플립스쿨 15기 이 주린이를 위한 기업 분석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 네 가지 과정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어떤 종목이 위험하냐 이런 게 다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적정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재무 모델 가지고 적정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저평가된 종목은 이제 찾을 수 있는데 저평가 될 만한 애들이 또 있어요. 걔들도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산업과 비즈니스 분석을 같이 해서 그 걸러낸 애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을 투자하자. 요 관점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위험 종목 걸러내기부터 좀 보면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이제 위험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가량을 저희가 플립스쿨 때 할애를 했었고요. 그냥 보시면 사실 이제 재무제표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룰을 모른다. 그 주식시장의 룰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여기 왼쪽에 있는 회사는 매출액이 계속 오르고 있고, 흑자 전환을 했구나.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갑자기 흑자였다가 적자로 전환이 됐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룰을 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 제가 룰을 알려드릴게요. 코스닥 관리 종목에는 매출액이 30억 미만이 되면은 관리 종목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보시면 30억 6천만 원, 30억 8천만 원, 뭐 약간 30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약간 수상하죠. 근데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상품의 판매가 많습니다. 상품은 남의 물건을 갖다 파는 거고요. 제품은 우리가 만든 걸 파는 건데, 당연히 제조업이면 제품이 많아야 되는지 상품이 많죠. 이게 이제 그 가상 매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났죠. 이게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3년 연속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됐죠.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줄여가지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지만 가상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쥐어짜내서 관리 종목 들어갈 만한 요건들을 겨우 피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플립스쿨 들었던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다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KRX 들어가시면은 이 요건들이 다 있어서 주식 투자를 만약에 나는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고수톱을 치면 룰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는 돈 내면서 배우는 거라고 하는데, 그 이런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갑자기 뭐 떡 사겠다고 샀다가 상장 폐지 먹으면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주시면 되고,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거 과거 얘기를 왜 보냐, 재무제표는 이미 일어난 거고 과거의 얘기인데, 근데 재무제표를 파악한다는 게 이 기업의 경영활동, 그 나아가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경영자의 의도까지도 예측이 가능하고 파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인간은 또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런 재무 활동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따라서 가면서 이 기업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땡겨 와가지고 그 돈을 이제 공장을 짓는다든지 어떤 설비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산에 투자를 하고, 뭐 그 돈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를 했으면은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럼 그 돈 벌어온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이제 따라보는 이제 기업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돈을 땡겼는데 대출을 막 이자율을 20% 30%로 실제로 상장사 중에 그렇게 가져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대출도 못 받아서 막 CB, BW 같은 것들을 막 발행했는데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뭐 영업 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 골프 회원권을 산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어떤 회사는 뭐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뭐 좀 하자가 있나,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돈인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좀 재무 모델에다가 넣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는 거는 과거를 파악해서 기업의 활동을 파악하고, 이 재무 모델을 통해서 이 기업이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얼마짜리인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얼마짜리인가.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은 안에 파라미터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히스토리컬 데이터들, 그리고 뭐 그 미래를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합의한 값이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혹은 어떤 이 회사는 앞으로 여기서 이 시점에 공장을 지으면은 앞으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는 시나리오들을 넣던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재무 모델을 넣어서 적정 주가 뽑아내는데, 이게 사실 뭐 이 재무 모델이 뭐 AI 모델은 아닙니다. AI 모델은 아니고 실제 이제 재무학에서 쓰는 모델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파라미터에 너무 그 흔들리는, 파라미터의 값에 조금 변화를 하면은 많이 흔들리는 모델은 좀 별로, 좀 많이 이제 부정확하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이제 추론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2만 원부터 20만 원 사이라고 하면은 그거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덜 흔들, 좀 로버스트한 그런 재무 모델을 가져다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파라미터들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AI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그거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재무 모델로 적정 주가까지 뽑았으면은, 그러면 저평가된 회사들하고 고평가된 회사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들인데 실제로 저평가될 만한 애들도 있어요. 막 경영이 되게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회사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 보고서라든지 어떤 공시 데이터라든지 뭐 통계 데이터, 저희 뭐 수출입 데이터라든지 뭐 식품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오피스 데이터 뭐 이런 것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데이터의 형태도 다 다르고 데이터의 성질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구조화해서, 저희 풀립에서는 구조화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이제 요 칸을 9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원래는 여기에 계획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자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 그리고 뭐 이 제품이 실제로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데 실제로 그 회사 뭐 만드는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과연 이 밸류 체인에서 영향력이 있냐, 이런 것들도 좀 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플립스쿨에서 좀 했었고요. 결국에는 요 재무 모델에서 나온 적정 주가에서 저평가된 애랑, 그리고 걔를 이제 어떤 산업 분석이라든지 비즈니스 분석을 해서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걸 이제 사도 되냐, 저희가 되게 여러 가지 필터를 거쳐가지고 걸러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한 2개, 3개 정도 남아요. 그 2개, 3개를 심도 있게 또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면 얼마에 사야 되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 이제 했었죠.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플립스쿨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저는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인간의 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간의 이거를 구조화 해가지고 다 정보를 다 파악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한 회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주, 2주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결된 회사들도 많고 특수관계자들도 많고 하다 보면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거를 AI가 할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AI를 어떻게 곁들이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AI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떤 신경망에다가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GPT-3에다가 이 텍스트들을 쫙 넣었을 때, 이 GPT-3가 예를 들면 종목을 출력을 한다면 그 종목을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사실 내가 납득이 못하는 어떤 분석 결과잖아요. 어떤 블랙박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내가 납득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의 판단과 AI의 판단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인가라고 했을 때 블랙박스는 사실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요새 많이 말을 하는 XAI에서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도입할까 했는데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기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들어와서 그냥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지 이 파이프라인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AI 적용을 어디에 할지를 좀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듯이 이 재무 분석 모델에다가 이 넣는 파라미터들을 AI로 좀 추론을 많이 해보자. 그 시나리오라든지 뭐 그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AI로 좀 정제를 해서 이거를 파라미터로 넣어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뭐 공시 데이터라든지 사업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다 포맷이 다 달라요. 포맷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분석하기가 일괄적으로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AI를 이용해서 조금 포맷을 맞추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종합적으로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 보고서를 사람이 보고서는 뭐 그렇구나 뭐 테이블에 이렇게 있으면은 테이블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AI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하지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이제 뭐 구글에서 만든 이제 더큐먼트 AI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봤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한글을 모릅니다 얘가. 한글이 가장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큐멘트 AI를 사용하면 꿀을 빨 수 있었는데 도큐멘트 AI는 못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고 정보를 구조화하고 결국에 인간이 협업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쿼리에 좀 응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애독하지 않고 이런 것 왜냐면 애독하지 않는 게 각 회사마다 다른 모델을 다 써버리면은 2,0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로 신규 상장 그리고 상장 폐지된 애들 막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데 다 이제 대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좀 추상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전부 다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가장 좋은 모델은 사실 이거를 날리지 그래프로 다 바꿔서 온톨로지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뭐 GNN에 넣든지 아니면 사람이 분석을 하든지 좀 슈리스틱하게 룰 베이스로 분석을 하든지 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했었고요. 사실 이 방식이 제가 지금 생각했던 방식 중에서는 가장 좋았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날리지 그래프 온톨로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서에서 뭐 예를 들면 이미지화돼 있는 문서다라고 하면 OCR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웹 형태면 파싱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좀 뭐 PDF 파싱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텍스트들 다 뽑아내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같은 거 형태도 다 뽑아내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어떤 형태 그 일관된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엔티티를 뽑아내고 뽑아낸 엔티티에다가 릴레이션을 연결하면은 이제 날리지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 그래프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이 테이블하고 여기 텍스트들은 그냥 뽑아서 구문 분석을 넘기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떻게 할 거고 테이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완벽한 해답은 아닌데요. 이미지 캡셔닝을 통해서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는 저희 그 도큐먼트 AI 관련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버트그리드하고 레이아웃 XML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이게 한국어다 보니까 레알 XML 같은 멀티 랭귀지인데 또 이게 코리안이 지원이 안 되고 재패니즈, 차이니즈 다 지원되는데 코리안이 지원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뭐 따로 학습을 시켜라 했는데 그냥 이 두 개 중에서는 그냥 버트 그리드에다 버트 부분에다가 그냥 코버트를 넣는 게 제일 그냥 편했습니다. 그나마 좀 잘 나왔고요. 그래서 레이아웃 XML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고 그냥 여기 인풋에 들어갈 때 그 텍스트 부분하고 요 나머지 부분들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인베딩을 해가지고 넣는 구조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에는 다 트랜스포머 모델이기 때문에 네, 요런 구조고 버트 그리드는 버트가 있는데 얘를 이제 이 D라는 OCR을 통해서 빼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버트 모델에 넣어가지고 얘랑 요 D랑 같이 묶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통과시켜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사실 이게 썩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나마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구문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회사인데 제가 여기서 실제 회사 이름을 얘기하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지금 이런 엔티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엔티티들을 다 뽑아내서 이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때는 이제 뭐 군분석 같은 거를 해서 실제 엔티티가 될 만한 애들을 뽑아내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여기 없는 클래스들은 다 제끼고 왜냐면은 이 문장마다 다 엔티티를 뽑아내면은 너무 버텍스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인 클래스들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릴레이션은 이제 이거를 구분석을 해서 어떤 동사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이런 거를 뽑아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릴레이션십을 거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사실 정확하게 릴레이션이 딱딱 들어맞지는 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그래도 꽤 그래프가 잘 그려지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텍스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여기서 뭐 여기 지배관계 뭐 거래를 하고 여기서 여기 영업 그 종목 중에 뭐 중단 영업이 있고 그 중에 요실급이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뭐 버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뽑아내서 이거를 그래프로 만드는 거죠. 그래프로 만들고 나면 여기에 이제 쿼리나 아니면 이벤트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제 날리지 그래프 이게 좋은 건데요. 이 쿼리에 대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회사가 공장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 회사가 좋아졌을 때 다른 회사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뭐 GNN으로도 파악할 수 있고 사람이 보고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나온 그래프를 가지고 재무 모델에도 놓고 실제적으로 신경망에도 놓고 사람들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보를 주면은 이제 사람이 판단하고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 형태로 좀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이제 그림을 계속 이제 개발을 했었던 중이고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좀 홀딩돼 있지만 네, 그런 중입니다. 네, 요 25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서 자 이렇게 결과 났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는 과정이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얘기해서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좀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